2026년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와, 오늘 보내주신 자료 뭉치가 정말 흥미롭네요. 네, 저도 보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AI 시대, 전통의학이 나아갈 길. 야, 주제부터 굉장한데요. 한의학자, 인문학자, AI 공학자의 생명과학자까지. 정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죠. 이건 뭐 거의 어벤져스급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분들의 치열한 토론을 따라가면서 미래의 기술과 과거의 지혜가 만나서 어떤 스파크를 만들어내는지 그 핵심 통찰을 속속 뽑아내 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 요약이 아니죠.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특히 이 모임이 열린 시점이 아주 절묘하다고요. 네, AI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연구를 하는 동료 과학자가 되려는 그 직전에 열린 거거든요. 기술적 대폭발의 바로 그 문턱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보면 서로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받은 그 충격과 영감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이 지적인 스파크들이 어떤 미래를 그렸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역시 데이터겠죠? AI한테 먹일 좋은 음식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셰프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첫 발표부터 스케일이 정말 압도적이네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천우 연구원님의 의방 유치 이야기요. 아, 의방유치. 이게 동의보감의 10배가 넘는 약 950만 자 분량의 동양 최대 의학 백과사전입니다. 10배요? 네, 15세기까지의 동아시아 의학 지식이 전부 담겨 있는 그야말로 지식의 보고죠. 근데 이게 완역되려면 18년이 더 걸린다고요. AI 시대에 18년이면 거의 영원 아닌가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원본이 임진왜란 때 약탈당해서 지금 일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은 그냥 옛날 책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학 데이터의 주권을 되찾아오고 AI라는 거대한 댐에 채울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는 첫 삽을 뜨는 일인 셈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전남대 유인태 교수님의 요리 비유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거 정말 명쾌했죠. AI 생태계를 요리에 비유해서 하드웨어는 조리도구, 알고리즘은 레시피, 그리고 데이터가 바로 신선한 식재료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바로 AI 시대의 힘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는지. 힘의 중심이요? 네, 지난 20년간은 더 좋은 조리도구, 즉 엔진을 만드는 공학자들이 주인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최고의 식재료, 즉 원천 데이터를 발굴하고 그 맥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인문학자들이군요.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AI가 제대로 학습할 수 있게 데이터의 맥락과 고유성을 해석해서 공급하는 데이터 큐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와, 데이터 큐레이터. 인문학의 역할이 완전히 재정이 되는 느낌인데요. 자, 그럼 최고의 식재료는 찾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 재료 더미를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AI가 바로 먹을 수 있게 손질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날 것 그대로 던져줄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재료 손질을 200년 전에 이미 끝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200년 전에요?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그게 가능한가요? 저도 그 대목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실학자 서유구입니다. 전북대 전종욱 교수님이 20년간 파고든 임재지라는 책이요. 서유고요. 뭘 어떻게 했길래요? 5,000개에 가까운 처방을 106개의 운자 순서대로 쫙 분류해 놓은 색인 탕액운휘라는 걸 만들었어요. 잠깐만요. 요즘으로 치면 완벽하게 태그가 달린 데이터베이스를 혼자 구축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전종욱 교수님이 이걸 보고 광기에 가까운 편집 역량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오류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믿기지가 않네요. 200년 전 학자가 미래의 AI 연구자를 위해서 데이터를 미리 다 정리해 놓은 셈이군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전 교수는 이 잘 손질된 재료를 디지털화해서 메디플랜트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메디플랜트요? 네, 신약 후보 물질을 가상으로 발굴하는 거죠. 마치 5,000명의 명의에게 동시에 자문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럼 가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검증도 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예를 들어 당뇨병, 즉 소갈에 효과가 있을 약재를 분석했더니 천화분, 맹문동, 오미자순으로 예측이 됐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쥐 실험을 해보니까 그 순위와 효능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와, 심지어 새 약재를 1대1대1로 섞었을 때 효과가 가장 좋다는 그 약재 시너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죠.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 연구가 아쉽게도 네이처에는 실리지 못했다고요? 네, 충격적인 진보는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죠. 아, 좀 아쉽네요. 근데 전 오히려 그 거절이 이 연구의 진짜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 연구의 진짜 혁신은 특정 약효를 찾았다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하나의 논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패러다임을 바꾼 거네요. 자, 최고의 재료를 찾았고 심지어 200년 전 현인이 손질까지 다 해놨어요. 이걸 현대 과학으로 검증하는 다리까지 놓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최첨된 AI가 투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바이오넥서스 김태형 대표의 발표가 나오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거의 SF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김 대표가 선언하죠. AI는 이제 도구가 아니라 동료다. 동료요? 네, AI가 질문에 답만하는 챗봇을 넘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AI가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고요? 그럼 그 넥서스 코사이언티스트라는 건 AI 연구원들이 모여있는 가상의 연구소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문헌 분석 AI, 가설 생성 AI, 심지어 서로의 가설을 비판하는 비평 AI까지 있어요.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데요? 10년 걸릴 연구를 이틀 만에 끝냈다는 얘기는 정말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인간 과학자들이 10년간 연구해서 밝혀낸 미생물 내성 메커니즘을 이 AI 에이전트가 단 이틀 만에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와, 그 자리에 있던 분들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흥분했을까요? 아니면 좀 두려웠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연구 속도의 혁명을 넘어서 지능의 종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생성형 발견이군요. 네, 지금까지는 인간이 이 약재가 효과 있을까? 질문하고 답을 찾았다면 이제는 AI가 이 약재는 암 치료 가능성이 99%입니다. 실험은 이렇게 설계해서 증명만 하세요. 라고 역으로 제안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셰프가 뭘 먹고 싶냐고 묻는 게 아니라 당신에겐 이 요리가 완벽합니다. 라고 메뉴를 창조해 주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럼 인간 연구자의 역할은 완전히 바뀌겠네요. 실험을 직접 하는 것보다 이 천재 AI 동료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해지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김태형 대표가 가장 강조했던 게 인문학적 소양이었어요.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통찰력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야, 정말 엄청난 가능성인데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이런 환상적인 비전 앞에서 가천대 한의대 이시우 교수가 냉정한 현실을 지적하셨죠. 네, 아주 중요하고 따끔한 지적이었습니다. 서양의학계는 거대 병원 중심으로 데이터가 통합되는데 한의학계는 데이터 섬처럼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데이터 확보도 어렵고 표준화도 더디고요. 네, 대부분 한방병원 전산 시스템이 보험 청구용에 머물러 있어서 AI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를 쌓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멀티오믹스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케스트라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까지 분석이 바이올린 소리만 따로 듣는 거였다면 멀티오믹스는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 소리, 그러니까 유전자, 단백질, 대사물질까지 한 번에 듣고 전체적인 하모니를 파악하는 겁니다. 아, 전체를 다 보는 거군요. 그렇죠. 어떤 약을 쓰니 낫더라는 경험을 넘어서 왜 낫는가를 이 멀티오믹스와 AI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근데 이슈 교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봤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디지털 주치의라는 아이디어. 맞습니다. 한의학 진단법은 얼굴색을 보거나 맥을 짚는, 몸을 찌르지 않는 비침습적 방식이잖아요. 네. 이게 역설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나 웨어러블 센서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랑 궁합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AI와 결합해서 새로운 디지털 주치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이었죠. 자, 그럼 그림이 거의 완성돼 가는 것 같네요. AI가 가상세계에서 신약 후보를 발굴하고 현실의 한계점과 기회도 파악했어요. 그럼 이 가상과 현실을 잇는 마지막 파이프라인, 여기서 한국한의학연구원 강영민 박사님의 스마트 허발로믹스가 등장하죠. 네, 바로 그 마지막 조각입니다. 한약재는 오랫동안 품질, 효능, 공급량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이른바 4불 문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 확실하게 바꾸는 4확 프로젝트가 바로 스마트 허발로믹스입니다. 어떻게요? 스마트팜, 그러니까 파이토트론이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약재를 키우는 겁니다. 아, 공장처럼요? 네, 맞습니다. 조직 배양 기술로요. 이렇게 하면 약재의 성분과 효능을 양약 수준으로 균일하게 만들 수 있죠. 와, 그럼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주네요. 전종욱 교수의 AI가 천화분이 필요해 라고 하면 강영민 박사의 스마트팜에서 최고의 천화분을 공급하고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완벽한 파이프라인도 구축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가상과 현실이 완벽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담회의 종합 토론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각자 자기 분야만 파던 전문가들이 서로의 발표를 듣고 막 화학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네, 정말 생생하게 보였죠. 한의학 전문가인 이시우 교수는 사상의학을 창시한 이재마 선생님의 저작으로 AI를 만들어서 직접 대화해보고 싶다는 그런 인문학적 상상력을 떠올리고, 고전 번역가인 이천우 연구원님은 약재를 어떻게 가공하고 언제 먹는지 같은 디테일도 AI가 학습하나요?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시고요. 네, 기술이 놓칠 수 있는 맥락의 중요성을 딱 짚어주셨죠. 결국 이 모든 논의가 전종욱 교수가 제시한 최종 비전, 인재진원 프로젝트로 모이는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의 하나의 세계관 같던데요. 네, 거대한 지식의 우주를 만들자는 구상이죠. 의학 고전 속 경혈, 약재, 처방 같은 텍스트 정보랑 현대 생물학의 DNA, 단백질 정보, 그리고 개인의 생활습관 데이터까지 이걸 전부 다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의학을 위한 궁극의 위키피디아 같은 걸 만드는 거군요. 예를 들어 백회혈이라는 침자리를 클릭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한눈에 쫙 펼쳐지는 거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별자리를 통해서 한국이 동아시아 전통의학 데이터의 디지털 허브가 되겠다는 아주 담대한 비전입니다. 정리해보죠. 오늘 이야기는 과거의 지혜를 미래의 기술로 번역한다.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각기 다른 언어를 쓰던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나의 팀으로 거듭나는지를 보여준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네. AI라는 최첨단 엔진은 이미 시동이 걸렸고 의박유치와 인재지라는 최고급 연료도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죠.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걸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실행력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던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한국만이 가진 고유한 원전 데이터가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는 우리만의 주권 AI를 만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도 새로운 질문을 던졌으면 합니다. 만약 당신의 전문 분야나 관심사에 잠들어 있는 오래된 지혜가 오늘 이야기한 AI 동료 과학자를 만난다면 과연 어떤 상상도 못했던 미래를 열 수 있을까요? 당신의 분야에 숨겨진 인재 진홈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